나는 달리고 싶다. 지난 제4부 1회에 이어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활약하고 계신 맹효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보니 또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머니의 장애로 인해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또 북한에서 받았던 또 심각했던 차별, 또 한국에서의 평범했던 일상 살아가는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효심 씨에게 가장 궁금한 건 아마 탈북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탈북하셨는지 이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의 고향은 해산시였거든요. 네. 해산시 바로 앞에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네,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 네, 업는 네, 그 네. 포대기 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걸 만드셔서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네. 포대기를 싹 쌓아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탈북하는 걸 시도해봤어요, 집에서. 네, 네. 근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성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탈북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힘들고 잡힐 수 있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탈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섰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가자 해가지고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포대기 업고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건너는 게 압록강이었거든요. 네, 압록강을 건넜는데 밤이었어요. 낮에는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건넜거든요. 물살이 엄청 셌거든요. 네. 압록강 물살이 되게 세요. 그때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아. 그때도 되게 추웠어요. 6월이 아, 되게 추웠어요. 네네. 그때도 물이 들어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네. 딱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네. 물 들어선 순간 이제부터는 탈북을 시작한 첫 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탈북을 했죠. 압록강을 건넜는데 물이 너무 물살이 세고 돌이 밑에 있잖아요. 네. 물 밑에 네. 너무 미끌미끌거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막 걸어 들어가는데 막 저벅저벅 들어가는데 돌이 미끄러서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도 진짜 다행히도 꼭 넘어지면서도 겨우겨우 압록강을 건넜거든요. 또 중국에서 베트남을 가야 된 거예요. 아, 끝이 아닌 거예요. 또 베트남에서 라오스 산을 건너야 됐어요. 네. 그 산을 넘으니까 또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니까 태국인 거예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 여정이 총 한 달 걸렸는데요.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게. 그때마다 어머니를 업고 그렇죠. 거예요? 업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 탈북 여정이 너무 어려웠고 두려웠죠. 왜냐면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잡힐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실행한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또 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가늠조차 안 되거든요. 네. 한두 살짜리 아이를 네. 포대기에 업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아마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안 넘어지자고 해도 발이 미끄러우면 그러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앉으면 제가 엉덩이를 찢거든요. 그러면 브로커들이 와서 일으켜주고 우리 사람들이 다 일으켜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업고도 그 북한 분들을 같이 산을 넘었는데 그물들보다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를 업은 자기가 늦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땀을 흘리면서 더 빨리 걷는 거예요. 네, 두 분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이렇게 험난한 과정 동안 계속 업고 오신 거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또 효심 씨도 굉장히 어렸었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네. 기분 어떠셨어요? 와, 살았구나, 야. 네. 정말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살았구나, 이제는. 이제 잡힐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북송당할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았구나. 너무 그 단어가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네. 너무나 그 순간이 아직도 생각하면 벅차올라요. 막 가슴이 막. 살았구나. 네, 나 이제 살았다. 네. 이 어머니께서 장애가 네. 있다 보니까 많은 차별들을 받지 않을까 한국에 와서도 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정부에서 어머니께 해드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휠체어였는데요. 아, 북한에서 네네. 꿈도 꿀 수 없는 그 휠체어를 아니, 주는 거예요. 이걸 준다고요 했는데 어머니 태우라는 거예요. 네.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전까지 탈북할 때 라오스 산 넘을 때도 아까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산에 넘고 이렇게 업고 넘었잖아요. 네네네.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아빠가 업을 필요가 없고 네. 휠체어에 태워서 막 가는 거예요. 아니 바퀴가 어머니 잘 돌아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막 다녔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네. 쉽고 네. 편하고 지상락원입니다. 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네.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와,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계단 보고서 처음에 어떻게 저기 올라가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 길 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승강기가 네. 한국에는 거의 대부분 다 집들이라든지 또 고층 건물들 다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아, 맞아요. 편안하게 휠체어가 다닐 수가 있죠. 네,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그런 네. 순간이. 네, 이렇게 휠체어가 효심 씨가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놀랬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휠체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휠체어도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저는 휠체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전동 휠체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쏜살같이 막 다니시거든요. 손을 움직이셔가지고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와 정말 진짜 꿈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매번 휠체어를 네.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 효심 씨가 얼마나 놀라는지 네. 턱이 나와요. 네, 좋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한국에 네. 오셔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어머니가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북한에 있을 때는 아빠가 항상 케어해야 되고 아빠가 어디 갈 때도 이렇게 업고 가던가 아니면 네네. 자전거 태워서 이렇게 네. 다니고 항상 같이 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오니까 어머니가 휠체어 타고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점이 되게 아빠는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네. 엄마도 되게 내가 혼자 스스로 다닐 수 있구나. 근데 되게 자존감이 되게 올라갔어요. 대중교통 어떤 거 이용하시죠?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네. 아니 지하철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니까 또 네. 지하철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있잖아요. 네, 또 네, 승강기 네, 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타고 네, 올라가는 네. 거. 리프트라고. 네, 리프트. 네, 네. 네. 리프트가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리고 혼자서 타지 않아도 그 네. 영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또 친절하게 다 뭐 도와주시고. 네. 네. 와 저도 수동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네. 어디를 갈 때 항상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영무원이나 또 그 사회복무요원분들이 나와서 항상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 없이 잘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북한에 계실 때 이 남북한의 이렇게 정책이 다르다라는 거를 잘 모르고 계셨는데 이제는 또 실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몸소 체감을 하시니까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네. 더 많은 책임감과 또 다양한 마음들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군요. 네. 너무 몰랐어요. 진짜 네. 북한에는 장애자 보호법이 있어요. 네. 이게 장애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전제조차 몰랐어요. 네. 북한에 있을 때. 네. 근데 한국에 와서부터 제가 알게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알면서 북한에서도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고 왜 뉴스에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되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 내가 이거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네. 아예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조차 그렇죠. 못했었는데 권리를 모르니까 네. 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라는 그냥 평상 그냥 그 일상에 익숙해져가 살았는데 지금은 깨닫는 순간 아니구나 아니까 내가 아는
아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네네. 좀 알려야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활약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 효심 씨는 장애인 네.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국제회의에도 네. 참석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또 이런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내고 계신데 지난해에는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회의에서 영어로 직접 증언을 하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효심 씨께서 국제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My mission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in North Korea. Over the years, North Korea has said right things about disabilities. In 2003, it enacted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y say, quote, the state respects the personality of disabled people and guarantees their social and political rights, freedom and interest in the same way as the healthy citizens, unquote. It promised good health care and access to services. It has a lot of things. 네, 이런 국제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이 너무 놀랍고 또 멋있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또 놀랐던 건 유창한 영어 실력이에요. 어떤 국제회의에서 전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엔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유엔에서 초대해 주신 거 저를. 그래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 장애인 인권에서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고 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네.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연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에도 장애인 보호법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북한 장애자 보호법에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보호해주고 아니 솔직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법에는 진짜 잘해주고 이렇게 뭘 해주고 뭘 해준다고 이렇게 잘 내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법이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그래서 그 연설을 이야기한 거죠. 북한에도 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가고 있냐. 진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배급제는 망했기 때문에. 그럼 장애인들이 살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러 살아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아니 회사 다녀도 장애인들 되게 보호해주고 네. 회사 다닐 때도 뭐 지원금도 주고 모든 게 수당도 있고 네. 모든 게 되게 갖춰준 게 많더라고요. 네. 네.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북한에도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아니 솔직히 북한도 국가잖아요. 국가로 이렇게 성립됐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아마 들으셨던 분들께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고 네. 또 많은 부분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장애인 삶과 또 한국에서의 장애인 삶 모두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가족분들도 함께 경험을 네. 하셨고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더 진솔하게 다가왔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도 반응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박수를 받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솔직히 제가 한 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막 정말 잘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솔직히 네. 이런 이야기 몰랐다고 막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이. 네. 제가 좀 더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자체가 그래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아닙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효심 씨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저도 부끄러워지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기특하고 멋집니다. 네.
효신 씨와 같은 이런 증언과 노력 덕분에 또 북한 장애인의 인권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에 장애인 보호법을 제정했고요. 2013년도에는 유엔에서 지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또 이 협약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정부가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정부가 네. TV에서 내보내거든요. 네. 엄청 잘 해주는 것을 보여줘요. 시각장애인분들 나오고 또 지체장애인분들 나오고 다양한 장애인분 넣어가지고 네. 뭐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북한 정부는 엄청 잘해주고 있고 네. 보호해주고 엄청 잘해준다고 많이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문제가 많은 거죠.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TV에 나오고는 네. 있지만 현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렇죠. 네, 없었고 이런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아주 비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북한 땅에도 우리와 같이 인권과 행복을 누려야 할 장애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지금 북한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뭐 제도라든지 지원, 도움 이런 것도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휠체어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휠체어가 네. 없기 때문에 밖에 네, 나갈 네.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게 휠체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나가야 네. 보는 게 있고 네.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좀 살아갈 수 있는 네.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거든요. 네. 휠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고 나서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누워만 지냈거든요. 앉을 수도 없고. 네. 근데 1년 뒤에 휠체어를 다시 처음 타고 다시 걸을 수는 없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굉장히 기뻤어요. 조금이라도 다닐 수 있다는 맞아요. 게 굉장히 행복감으로 느껴졌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북한 장애인들께 꼭 휠체어가 많이 전달이 되어서 집 밖을 나올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장애인 지원 역시 현재와 같이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했거든요. 이제 출발선에 선 북한 역시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번에는 또 효심 씨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북한 당국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많은 건 안 바라겠어요. 딱 하나만 원하는데요. 네. 북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네. 이거 인식 개선을 안 하면 사람들이 또 차별하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가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 네. 그럼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야기한 것보다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네네.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 저도 같이 만났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진행자님도 이렇게 앉아서 저랑 같이 네, 나누잖아요. 네, 네. 근데 북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나눠서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같이 앉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같이 통합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영상이라도. 남녘에서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대학생으로서 또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서 맹효심 씨가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효심 씨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계획이세요? 목표는 계속 생기는데요. 네, 지금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북한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권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권리를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워요. 좀 그 권리를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힘을 얻고 네, 그분들이 아는
그날까지 좀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가 달성한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목표 달성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매뉴심 씨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곧 북한 장애인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남북의 장애인이 함께 웃으며 만나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리기 전 주변 바라보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넘어져도 괜찮아. 절망의 반환점을 지나 희망으로 함께 달려요, 우리. 저희 방송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한 응원입니다. 어깨를 다독이고 손을 내밀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별것 아닌 몸짓이 때로는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처럼 북한의 장애인분들에게도 그런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하루하루를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도 계속 응원하고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국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북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송 나는 달리고 싶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